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메르송이 결장 의심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풀백 쪽에서의 그런 좀 결장 이슈가 있는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신 공격수인 좀 와킨스가 결장 의심이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맥긴과 카마라 또한 지금 결장을 하며 중원에서 전력 손실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팀 내 지금 핵심 미드필더 2명이 결장인 건 빌라한테 굉장히 좀 뼈아픈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양 팀은 이제 각각 직전 이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전 선수들 관리를 좀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전들 관리도 잘 해줬고, 게다가 양 팀 다 이제 원정 양이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맞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예상과는 달리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제 컨디션인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아무래도 빌라가 점유율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최근 물오른 그런 웨스트햄 상대로 좀 쉽게 주도권을 가지긴 약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굉장히 좀 역습이나 좀 침투에 능한 이런 양 팀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이면서 이제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이럴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휘님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해외 축구 조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어휘님. 네, 방금 이제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다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어휘님. 네, 아이고, 건승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빌라가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정에서 좀 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팀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맥긴과 카마라가 전부 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빌라가 웨스트햄 홈에서 10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웨스트햄 프랜스 볼게요. 웨스트햄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웨스트햄과 빌라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수비수 지금 한 명 결장 및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이제 엔네시리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알메리아 상대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며 이제 아쉽게 좀 무승부를 거뒀어요. 자, 다만 뭐 그래도 확실히 이제 시즌 초중반보다는 세비야의 폼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홈에서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제 소시에다드와 같이 좀 강팀들 상대로 연달아 이기며 홈에서 지금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뭐 직전 경기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여전히 뭐 경기력은 좀 좋고, 그리고 특히 좀 홈에서는 최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세비야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셀타비고의 원정 경기를 봤을 때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 최근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안 좋은 카디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좀 최악의 좀 원정 수비력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셀타비고의 원정 수비는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중원 전력이 지금 데라토레와 타피아가 결장을 하며 가뜩이나 지금 약한 중원이 더더욱 지금 약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비야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어느 정도 좀 중원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셀타비고는 지금 현재 뭐 중원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는 측면 수비도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좀 측면 공격이 좋은 세비야가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비야 상대로는 좀 더 뭐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경우 말고는 좀 딱히 경우의 수가 없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좀처럼 승부가 좀 안 났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세비야가 좋은 결과를 내 어느 정도 좀 승부를 가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건 세비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세비야 승보는 경기,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의 현재 지금 좋지 못한 원정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언어가는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비야와 셀타비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레알 베티스. 자, 일단 이제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윙어인 지금 알바로 가르시아가 결장 의심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백의 베에리,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마르크 로카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요 선수들이 결장 중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홈팀 라요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승이 없는 상태로 극도로 지금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홈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라요의 좀 홈 성적을 봤을 때 작년 9월 중순에 이제 홈에서 알라베스 상대로 이긴 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홈 승리가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강한 면모로 보였던 라요와 달리 이번 시즌은 오히려 홈에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뭐 비아레알 상대로 연달아 치면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요도 라요지만 베티스 또한 뭐 최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라요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 어렵지만 특히 공격에서 더 안 풀리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빌드업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쓸데없는 좀 롱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요가 기본적으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분명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든다고 해도 무의미한 좀 중거리 슛이 많은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빌드업이나 뭐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라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라요의 이런 전개나 이런 좀 공격을 봤을 때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베티스 상대로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오히려 뭐 베티스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2달 넘게 승이 없는 라요와 달리 베티스는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베티스가 라요 상대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흐름적인 부분,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베티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베티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베티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티스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요 대 이제 레알 베티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제노아.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리드를 하다가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좀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간신히 이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승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그래도 경기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흐름 전환은 아직 좀 못한 그런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었지만 최근 이제 인터밀란과 몬차 상대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좀 갑작스럽게 좀 수비가 불안정해진 그런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 제노아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좀 전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제 제노아가 원정에서 좀 유벤투스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확실히 좀 제노아가 홈이면 모를까 원정에서의 그런 좀 제노아의 전진성이나 공격적이라 봤을 때는 좀 유벤투스 상대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자연스럽게 뭐 득점 기회도 좀 제노아가 잘 못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유벤투스도 승이 없긴 해요. 네. 다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뭐 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원정 제노아에 비해서는 공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 좀 유벤투스가 홈에서 흐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요거는 승패를 보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벤투스와 제노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릴.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물론 뭐 이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위를 유지 중인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홈에서 유로파리그
저는 이제 축구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경기, 국농 경기는 이제 좀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좀 축구 위주로 분석하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홈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이제 좀 치렀고, 그리고 이제 슈트룬그라츠 상대로 3점을 앞섰기 때문에 다소 좀 힘을 뺀 상태에서 선발 라인업을 좀 구성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힘을 뺀 그런 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좀 이번 경기 이제 좀 전력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 팀 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너무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하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약간 좀 템포도 약간 좀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수비도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득점 기회도 안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중원이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릴이 많이 앞서긴 하지만 브레스트가 현재 홈에서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극강의 그런 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앞서는 릴이라고 해도 이번 경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네. 특히 좀 홈에서의 브레스트 수비를 뚫기는 좀 릴 입장에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역시 이제 최근 릴의 수비가 많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득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약간 좀 언어반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 본다고 하고, 승패는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하는데, 역시나 솔직히 좀 우열을 좀 가리기가 좀 애매한 경기다 보니까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브레스트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주사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경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분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릴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렌담 대 이제 알크마르. 폴렌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폴렌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좀 대량 실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비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좀 종종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폴렌담의 그런 좀 원정과 홈에서의 좀 경기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원정보다 홈에서 좀 실점이 더 많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원정에서는 뭐 이제 1, 2실점하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홈에서는 뭐 최근 기본 뭐 3, 40점씩 하면서 굉장히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이제 최근 홈에서 뭐 강팀들 상대로 연달아 좀 만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현재 홈에서의 폴렌담 수비는 좋다고 보기 많이 어렵다. 아니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에레디비시 내에서 이제 좀 수비는 최상위권에 들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안정된 좀 수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때 이제 알크마르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런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바로 좀 전환시키면서 좀 최근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 4위까지도 이제 올라온 그런 알크마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알크마르가 좀 주도권을 가지다 보니까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게다가 약간 좀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최근 이제 알크마르의 압박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폴렌담이 볼을 소유해도 좀 쉽게 빌드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폴렌담이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 많이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모두 지금 알크마르가 더 좋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장악력도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차도 어느 정도 나는 양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그런 알크마르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폴렌담과의 그런 큰 차이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1엔승 기준 마인승, 그리고 기준점이 이게 3.5인데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폴렌담 대 알크마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흐트 대 이제 네이메어. 자, 일단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기준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놀라운 기록을 좀 써내렸지만, 최근 아약스한테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이제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위트레흐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4명 같은 경우는 리그 기준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6위까지 오르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네이메온의 상승세를 보면은 이제 이전보다 수비도 나아진 게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공격력이 좀 많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좋은 공격력을 큰 기복 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전히 뭐 최근에도 공격 전개나 연계 플레이가 좀 많이 좋은 그런 네이메온이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기대치도 많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네이메온이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위트레흐트도 이제 최근 흐름이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 네이메온의 수비가 비교적 안 좋은 것까지 고려하면은 충분히 위트레흐트도 네이메온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네. 아제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해결한다면 이것도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래도 이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흐름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그래도 좀 배당 대비 좀 네이메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메온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오바로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메온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제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제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제이님.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위트레흐트와 네이메온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 네. 요거는 뭔가 약간 좀 승패를 굳이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프랜승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하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뭐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레버쿠젠 분데스리가 경기죠. 요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여기는 언어반은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예,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르몽 대 르아브르. 자, 이것도 이제 르아브르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네, 언어반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새벽에 있는 이제 새벽이 아니죠. 이제 네, 밤에 있는 그런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리즈 대 이제 미럴. 이 경기는 좀 리즈 승, 그리고 이제 언어반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뭐 이제 미럴도 좀 최근 패가 없긴 하지만 리즈가 일단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입스위치가 계속해서 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좀 격차를 줄여 우승 경쟁을 하려면은 이번 경기 리즈도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경기다. 네, 이런 거 약간 고려했을 때는 뭐 리즈 승에 또 언어반은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